이 어렵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먹거리의 문제 해결과 협력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누구보다 아낌없이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 한국푸드협의회 이기원 공동회장님을 모셔보려 합니다. 주제는요, 최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쌀 가공 식품이 나아갈 길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정말 이 엄청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사실 쌀 가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30년 동안 이제 식품공학과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당시에는 저희 쌀 분야의 전문가 저희 전공에도 계셨고요, 많이 계셨는데 이제 생산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계로 나아가고 좀 미래로 나아가고 또 첨단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양의 문제를 넘어 질의 문제를 넘어 격의 문제로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직전 박진 전 외교부 장관님하고 이제 월드푸드테크 제가 이 WFT라고 하는 거 이제 포럼 고문을 맡아 주셔가지고 잠깐 뵙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G7 국가, 일본을 넘어서 이제 GDP가 이만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워싱턴 앞에 또 이제 이 프랑스의 이제 대통령궁 앞에 우리나라의 음식, 쌀을 가지고 어떻게 첨단 기술을 융합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만든 주방의 키친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식품과 첨단 기술이 융합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스턴 갔다 왔는데 KFC가 진짜 외식당에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KFC하고는 정말 다른 한국 치킨이 더 가 있고, 오늘 아마 패널 중에 배달의 민족인데 도어대시가 대시로 상장하는데 기업 가치가 한 7, 80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우버이츠라든지 이 도어대시의 어떤 배달 어떤 기술이 한국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보면 후방 산업으로서 우리가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쌀 생산에서부터 소재에서부터 제품, 그 다음에 외식까지 서비스까지 잘하고 있고, 이걸 이제 유통을 더 넘어서 이제 냉동김밥이 이제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 어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식품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좀 요약해서 한 두 가지 파트로 최신의 푸드테크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쌀 가공 산업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현재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먹는 거에 진짜 진심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50년 사이에 40억에서 80억이 됐습니다. 수명은 60대 초반에서 80대 중반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은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1,500만 마리까지도 봅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 자체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등급의 휴먼 그레이드의 음식을 먹습니다. 과연 인류가 지속 가능할까요? 예, 기후변화 아직도 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고, 인구의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인구가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먹는 거의 문제, 기후 문제의 시작은 인구가 늘고 사람들이 더 잘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개인에 맞는 맞춤형 소비가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배달해서 1인 가구가 800만 명인데 혼자서 밥해 먹고 음식 버리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쌀 또는 한식의 어떤 세계화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문화를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또 변해야 될 거는 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이 푸드테크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초이고 최고이고 앞으로 미래에 반도체를 넘어서 넘버원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쌀을 갖다가 소비시키기 위해서 여기 농협중앙회도 노력하고 농식품부도 노력하고 기업들도 노력한 거 압니다. 근데 세상이 바뀐 걸 일단 현황 파악을 하고
이 현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야, 우리가 했으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줘라.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줘라. 시대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왜 먹을까요? 배고파서 먹습니다. 네, 아이들은 애교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애교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쯤 지나면 맛있는 거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건강한 거 먹다가 이제 먹을 만큼 먹으면 이제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의미 있는 걸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경제 수준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고령이 되시면 점점 더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좀 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정말 자연에서 가치 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 식품 산업의 가치는요, 결국은 수요자입니다. 가정식 드실 겁니까? 외식하실 겁니까? 급식하실 겁니까? 결국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쌀을 잘 소비하려면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편의점 가면 최소한 대부분 편의점에서 햇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예, 여학생들, 여성분들은 그래도 밥은 직접 해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처럼 사용자, 유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면 공급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당연히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에서부터 뭔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해야 됩니다. 기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먹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식량 안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음식물 버리는 게 40%가 넘습니다. 냉장고에 있고 우리 급식하고 아무리 데이터 중심으로 한데도 40%는 버리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음식물 버리는 문화를 우리가 왜 그러냐면 반찬을 갖다가 공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문하면 반찬값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 얘기하면, 야, 안 그래도 손님 없는데 손님 더 따라 나갈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어떤 소비자나 외식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바꿔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게 내가 좋자고, 학교에서 조리사분들이 그 400도씨에서 뜨거운 거를 가지고 열을 받아가면서 무거운 거 드시는 70세 여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집에서 웍을 하는데 이 팔목 안 나갑니까? 커피숍에서 이 계속 서빙하시는 분들, 그 누가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누가 감당할 겁니까? 내가 좋자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게 당연시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산부냐, 영유아냐, 좀 더 이제 청년이냐, 좀 더 이제 노화가 시작되느냐, 중년이냐, 장년이냐, 뭐 그 더 남아서 이제 고령 친화식으로 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배가 고프니까 팜테크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맛도 있지만 건강이라는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좋자고 환경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친환경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먹는 거에 어떤 소비 방식이 바뀌면 옷을 입고 집에서 아마 생활하시는 방식도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자기 먹거리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어떤 문화를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식생활부터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첨단 어떤 미래, 그런 어떤 미래 급식, 또 미래 외식, 미래 어떤 가정식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봅니다. 결국 세상을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팜투 테이블 또는 팜투 포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농생대에 이번에 스마트 시스템 공학과가 만들어집니다. 외부에서는 스마트 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에그리컬처의 마지막은 라이프입니다. 바이오라고 쓰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은 하나의 어떤 생활이고 하나의 어떤 지역의 문화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생태계가
전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이 미디어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우리가 90년대에 나왔던 PC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런 인터넷이 나오고 2010년에 스마트폰이 나오다가 이젠 챗GPT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어떤 식품 산업, 쌀 가공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관심 있는 기술 중에 5대 기술의 푸드테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푸드테크는 우리가 쌀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냉동김밥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유통을 해야 되고요. 물류가 돼야 되고요. 집에서 요리를 못하더라도 조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1인 가구에서 음식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에 주문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밥을 못하면 간편식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쌀이라도 꼭 한식만에 쓰는 게 아니고 파스타에도 쌀이 들어가야 되고 피자에도 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어떤 원료나 소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키친이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글로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가정이든 외식이든 급식이든 로봇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미래의 앞으로 동물성보다는 이런 식물성 원료라는 것이 뭐 이런 대체 식품보다는 대안 식품입니다. 지금 같은 인구의 어떤 수요에 있어서 기존의 축산만 가지고는 인류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올터너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방식의 축산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고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한 거고 선택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덜 남길 거냐는 건 삼성전자 예를 들어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맞는 레시피의 음식을 주문해서 보관하다가 좀 시간이 되면 빨리 스마트폰으로 알람 줘서 자기가 그걸 소비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 다 왔는데 올해 1년 동안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몇 번 했냐 했더니 채 5번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진짜 나쁜 놈이죠. 가면서 근데 앞으로 1인가 아이들이 이제 한 명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제 목소리를 가진 음성 AI가 그게 이제 SK가 될지 KT가 될지 뭐 카카오 네이버죠. 제 대신에 아마 케어콜 서비스를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 내 목소리 어제 잘 주무셨는지, 어제 드신 게 뭔지, 소화는 잘 되셨는지, 어떤 음식을 드시고 결국은 개인이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AI가 케어콜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거나 요양원을 만들거나 학교를 만들면 개인화된 어떤 AI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변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왕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주도하고 대학이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민간 기업이 뭔가 주도하던 어떤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가 누구냐 똑같은 거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격이 있게 소비한다고 한다면 콘텐츠에서부터 가정식 외식 급식에서 주문, 배송, 물류, 제조, 소재, 원료 단계로 갑니다. 유통이라는 게요 가정식 다르고 외식 다르고 공공급식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파트너들이 다 다를 거죠. 제가 실제로 협의회를 해보니까 제조기업들보다도 서비스 유통 구독기업이 훨씬 더 관심, CJ 프레시웨이가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예, 신세계 푸드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은 기존의 제품과 원료를 가져다가 급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조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예, 협력이 그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비스 유통 쪽이 테크 기반으로 협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지금까지 생산에서부터 유통에서부터 소비의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붙이는 게 푸드테크가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 산업은 기존의 농식품 유통을 포함하고 거기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할 수 있는 첨단적인 어떤 분야들이 이제 앞으로 로봇 분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또는 바이오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 이번에 농식품부랑 같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분야를 새롭게 정의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대부분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주도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프레시지 같은 간편식도 있고 여러 이제 외식 제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쿠팡 배민, 야놀자 컬리, 트리치 베어 로보틱스와 같은 좀 더 새로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인력이 팁도 미국 많이 줘야 되는데 인건비 부담, 그러니까 인력의 안전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 기술 또는 바이오 기술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나 롯데가 다 푸드테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삼성은 실제로 요번에 이제 지금 IFA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편식을 갖다 집에 갖다 주면 조리를 못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알아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편식 시스템들을 이제 큐커라고 하는 거 또는 이런 어떤 전자레인지, 또 LG전자는 키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헬스케어랑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먹은 음식이 내 스트레스를 완화를 시키는 건지, 그러면 내가 포만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혈당이 올라가는지, 수면에, 이거는 전부 뭐냐면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이제는 링을 걸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하고 연결되는 것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헬스케어, SK 헬스 커넥터 같은 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는 자기가 눈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조리법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음식을 좋아하면서도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눈으로 이제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쌀이든 가공 제품이든 외식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 콘텐츠가 어느 정도로 영향하면 K 뷰티는요 이미 아모레퍼시픽이 주도권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온라인에서 K 뷰티 뭐 티르티르 아마 여기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유빈 대표 최근 4년 만에 일본의 매장에 7,000개 매장에 들어갔고 아마존에서 거의 1위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기업이 하던 거를 이미 미디어에서 다 주도합니다. 백종원 대표님 요번에 이제 아마 코스피 상장하는데 뭐 매출액 한 뭐 기업가치 한 4천억 이렇게 갑니다. 식품 제조 기업 중에 기업가치 4천억 되시는데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빼고는 아무리 매출이 커도 기업가치 4천억 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하고 이런 소비자들이 직접 뭐라 그럴까요? 구독 서비스를 갖는데 삼성이나 LG나 지금 이제 쿠팡이나 배미는요 멤버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 우리가 어떤 제조기업한테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태계에 있어서는 직접 생산하는 데와 유통하는 거와 실제로 조리하는 게 협의를 해서 하나의 생태계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조 원료에서부터 소재 제품이 실제로 서비스 구독하는 게 지금 보여지는 뭐 풀몬에서 한 디자인밀 같은 기업들도 이제 그런 모델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이런 통밀사를 하는 것들도 여러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일 거고요. 당연히 이제 즉석밥이라든지 떡볶이가 가장 K푸드로서 전 세계에 많이 나가는데 한국의 어떤 그런 컬처를 반영한다면 매운맛 이렇게 간다면 한국 원료, 뭐 하다못해 불당면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원료, 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떤 가공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냉동김밥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김 자체가 한국이고, 약간 김밥 그럼 어떤 문화일까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해줬던 음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소풍은, 근데 소풍 가는 날 꼭 비가 올까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약간 소울푸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김이라고 하는 또는 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뭐 냉동김밥을 완전히 테크라고 보실 수도 뭐 안 보실 수 있지만 저는 테크라고 봅니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즉석밥이나 이런 냉동김밥 또 잡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나라의 원료를 한식을 간편식화해서 나가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최근에 신세계푸드가 대체육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제당에서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은 싸게 가면 안 됩니다. 아예 비싸게 가야 됩니다. 오히려 가치 중심의 소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 소비를 하는 거, 오히려 나는 업사이클링한 걸로 내가 백을 만들고 업사이클링하는 걸로 내가 뭔가 소비하는 걸 더 뿌듯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이제
제품 중에 주류를 갖다 구독하시는 어떤 서비스들, 또 관련된 어떤 지역과 연계된 브랜드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벼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농업 쌀에 대한 기술들이 이제 가루쌀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보급이 되고,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점점 더 이제 농업의 생산에 이제 이런 팜테크 스마트 기술을 넣는 거, 소재를 갖다가 바이오 소재화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간편식으로 만들고 외식과 급식과 가정식에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 먹는 거는 독점이 불가능합니다. IT나 신약은요, 그냥 싹센다 하나 나오면, 위고비 하나 나오면 독점입니다. 근데 식품이라는 건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상생이 가능하고 쉐어링, 케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린 바이오가, 바이오 그린이 중요한 것처럼 먹는 거에 관련해서도 좀 더 첨단 기술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쌀을 갖다 하시는 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챗GPT에다가 앞으로 그려봐라 했더니 뭐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잘해왔던 분들이 지금 제가 학부생들 만들어 놓으면 이미 자기가 만들 상품 기획을 AI랑 다 만들어 옵니다.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은 저 개인의 데이터고요. 챗GPT는 80억 인구의 지금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서비스 모델, 어떤 제조 모델, 생산 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 정말 이거에 진심인 인재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의 생태계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미 경험 많으신 기업들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학도 변해야 되고 정부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는 제가 이수만 씨가 대표님 벌추얼레이션 그랬는데, 이제는 창발과 국가란 다음, 이제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기 거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남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하는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런 이머징하거나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머전시한 분들이 점점 이 분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밝고, 위기가 기회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이 자기의 지역을 글로컬 할 수 있는, 로컬이 서울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안동은 안동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세계화할 수 있는 쪽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의회가 월드푸드테크 협의회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9월 23일 날 저희 장관님하고 서울대에서 협의회가 MOU를 맺는데요. K푸드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테크를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유통과 소비를 같이 하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잘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도체를 넘어서 더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생명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뭔가 미래를 갖다가 혁신시키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제 표현으로는 좀 창발가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푸드협의회 이기원 공동회장님의 강연 청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연도 듣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나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강연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다음 강연은 생성형 AI 시대 쌀 가공식품 제조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술로 기업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골든플래닛의 임유담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제일 졸리실 시간인데, 네, 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저는 골든플래닛의 임유담이라고 하고요. 오늘 쌀이 주제라서 나름 좀 흰색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입고 왔는데, 좀 어설프게 입어서 멀리서 보시면 순대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쌀이니까 찹쌀 순대 룩으로 좀 해주시고, 네. 저희 회사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메인으로 하는 15년 차 기업입니다. 저희가 AI 프로젝트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그 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도구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접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쌀 가공식품협회 팀장님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적극 지원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네, 끝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번씩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임원분들이면 당연히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직원분들이면 좀 이런 것도 시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 지금 AI가 거의 뭐 올해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뭐 버블이라는 말도 좀 있지만 모든 기업이 지금 같은 니즈가 있고 오늘 짧지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 정보로 기업에서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다 아시죠? 네, 인공지능이란 건 다 아실 건데 AI가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잘 안 쓰는 영어다 보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해서 어제 그 애플의 아이폰이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이제 좀 보편적으로 될 것 같은데, 네, 요 약자고 제가 이제 아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옛날부터 아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진짜 인간의 영역, 예술로만 이제 치부됐던 게 이제는 이제 AI가 그림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까지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성형 AI, 지금 오늘 타이틀이도 한 이 생성형 AI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보통 약자로 젠 AI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성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AI가 사람이 입력한 걸 넘어서서 자기 자체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생성형 AI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물론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아마 ML이라는 약자로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머신러닝도 이제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이제 AI한테 지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요 쌀의 이미지의 특징을 미리 사람이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쌀이 작고 하얗고 동그랗고 이런 걸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이제 그 기계가 이게 쌀이구나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지도가 안 들어가는 게 비지도학습이겠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천만 장의 이미지를 계속 이제 보여주면 그 결과물을 이제 인간이 이게 쌀이야라고 딱 알려주면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게 앞에 거는 되게 단순한 과정이고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것도 들어보셨을 건데 말 그대로 깊은 이제 교육을 또 시키는 겁니다. 쌀이 단순히 그냥 쌀 알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쌀이 될 수도 있고 벼도 쌀로 우리는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더 이제 깊이, 그러면 사진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겠죠. 이런 거를 인간의 뇌 구조처럼 이렇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데 신경망처럼 이렇게 또 학습을 시키면은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AI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지 요거는 되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네. 최근에 아마 이제 챗GPT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챗GPT나 구글에서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줄여서 LLM이라는 약자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AI라고 하시면 그 AI가 지금 LLM 모델을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그 연구를 해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한 2009년부터 이 AI가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글이 좀 주도를 해서 계속 AI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유튜브는 다 아시죠? 네, 유튜브에 있는 이 콘텐츠를 구글이 다 모아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니까 그냥 특별히 사람이 개입을 안 했는데도 영상에서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해내는 이제 기술을 찾은 겁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알파고도 아시죠? 이세돌이랑 바둑을 둬서 이겼던 이세돌이 이제 최초로 AI를 이긴 인간이 된 겁니다. 네, 요게 바둑만 특화시킨 AI가 이제 2016년에 등장을 한 거고 이런 기술을 다시 또 학습을 시켜서 구글에서 이제 2018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또 이 AI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챗 GPT라고 하시는 거에 이 GPT의 T가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이 되게 앞서서 했는데도 약간 이제 마케팅의 좀 부족으로 인해서 선수를 좀 빼앗겼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제가 구글 비즈니스를 해서가 아니라 구글 쪽이 좀 더 AI에 앞서 있는 느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다 챗 GPT를 쓰실 거니까 좀 익숙하실 텐데 아마 현업에서는 오히려 구글 쪽을 훨씬 많이 쓰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또 정식으로 AI를 나와서 이제 모든 IT 기업들이 AI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게 구글의 제미나이, 잼민이 아닙니다. 제미나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제미나이가 챗 GPT랑 똑같은 다 이런 챗봇 형태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입력하면 답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는 무대인 줄 알고 컴퓨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해서 그냥 부득이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그냥 뭐 이제 광고 문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광고를 낼 건데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문구 좀 만들어 줘 이렇게 치시면 좀 원하시지 않는 형편없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대로 순서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작성을 하시면 명령만 잘 내리면 웬만큼 사람보다 나은 요새 답변이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쌀 가공식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AI한테 넌 이런 역할이야라고 이제 하나의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시로 마케터라고 부여를 한 거고 대상은 이제 이 광고를 볼 사람들, 누가 이걸 볼 거니까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 정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시중에 이 데이터에 이미 들어있는 지금 여기서 이제 농림부 자료라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인 게 확실하면 거기서 이 자료를 끌어와서 광고 문구를 만들어 줘라고 이제 입력만 하면 위에 4개만 명확하게 입력하셔도 되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으실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규칙을 좀 정해 주시고 이걸 뭐 노래 가사처럼 해줘 아니면 뭐 시처럼 해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딱 완벽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지금 제가 시연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 뭐 AI 기반이라고 할 겁니다. 찾아보시면 뭐 구글뿐만 아니라 IT 관련해서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전부 AI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 AI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아마 여기 뭐 자사모를 운영하시거나 대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쪽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나 뭐 카카오, 구글 쪽에 이제 뭐 광고, 검색어 광고나 이런 거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곳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구글은 예전부터 광고를 할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AI가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그냥 이제 저축해 두시는 것처럼 넣어 두시면은 예를 들어 뭐 막걸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막걸리에 제일 최적화된 고객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유튜브를 보든 검색을 하든 그 결과값이 나오게끔 이미 AI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IT 대기업들은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제조기업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제조기업이 AI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아까 앞서 보여드린 챗GPT 같은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기업 단위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풍부한 걸 쓸 수 있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다 소개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제조 단계에서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촬영해 가지고 지금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하는 단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이미지들을 아까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AI를 자체적으로 만드셔서 지금 이 제품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동으로 센서가 짚어내서 이제 불량품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의 뭔가 사람이 좀 필요 없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 물류를 하실 거니까 재고 파악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거를 발송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도 사람이 다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데이터가 다 있으실 거니까 이걸 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 물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저비용으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지도 이미 AI로 다 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는 이제 약간 공장 차원에서 있을 법한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 회사가 제일 잘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는
구글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비즈니스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에 마트 사진에 지금 저기 뒤에 빨간 가방 메고 계신 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남자분이란 걸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소한 5, 60대는 아니실 겁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에 대한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는 있지만 온라인은 누군가 들어와도 전혀 아실 수가 없죠. 방문한 건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뭐 누가 들어왔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뭘 클릭했는지, 이 사람이 무슨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어디서 이탈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까지 다 결합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이미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실 거니까 이런 타겟, 그러니까 고객들이 행동한 데이터랑 지금 내부에 있는 뭐 물류 데이터 같은 걸 결합을 해서 사람들이 이날에 뭐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물류가 얼만큼 빠지더라,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단에는 예측을 하시는 모델로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하거나 물류를 어떻게 하면 재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지금도 계속 이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림부 정책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라고 해서 오늘 중소기업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제조기업만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조기업들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지원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좀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의가 굉장히 자주 오니까 이제 이걸 사람이 그 챗봇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AI가 정해진 답변을 딱 이제 맞춰서 하는 게 지금 또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또 시중에 이제 채널봇이라는 게 좀 유명한데 이쪽에서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요게 좀 비용이 물론 많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우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문의 대응에 대한 챗봇은 직접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 없이 이미 다른 대기업들, IT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그대로 쓰시면 그 고객 대응, 보통 상담이라고 하죠. AS 건이나 이런 거를 다 AI한테 맡기실 수 있는 시대도 됐습니다. 이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져서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좀 기술을 약간 보여드리면 한국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구글에서 이미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일이 오면 보통 메일로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이 메일을 아무리 길게 와도 간단히 요약하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 이제 AI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메일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를 이렇게 AI랑 적용을 시키면 내가 필요한 주제로 뭐 제안서를 써줘.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바로 입력이 되고 본문에 그 초안을 잡아줍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죠. 요게 좀 더 걸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옆으로 딱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세일즈 프로포절이라고 나오고 저렇게 옮겨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미 다 지금도 서비스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글, 이게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글 버전이 이달 말이나 아마 10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시간 많이 잡아먹으시죠. 내가 필요한 이미지 맨날 이게 막 찾아다니시면서 하는데 뭐 디자이너 분이 계시면 내가 원하는 또 이미지 키워드를 얘기만 하면 딱 그대로 찾아줘서 뭐 작은 정원이 있는 어항 같은 걸 만들어주고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성이니까.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지금 디자이너 분도 약간 직업적인 부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엑셀 아마 대부분 쓰실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엑셀에도 코파일럿이라는 AI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또 보여드린 것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웹에서 작동하는 건데 이것도 함수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계속 하다 보면 간편하게 반복되는 건 자동으로 AI가 이런 거 입력하면 되지 않아 하고 딱 만들어줍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화상 미팅 아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수출 수입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해지실 건데 줌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명했다면 이제 구글이 또 화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미시라고.
그러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다 이제 녹음한 걸 텍스트로 바꿔서 녹음 자체를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은 제일 왼쪽에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말로 하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주는 것도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네. 아직 한국어가 안 나와서가 문제인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요새 좀 의문이 드는 시점인데, 네. 이것도 되게 이제 일반적인 기술이 됐고요. 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득이 쌀과 관련된 콘텐츠를 못 찾아서 이걸 넣었는데 일단 한번 틀어드릴게요. 빛이가 팡 만모가 팡 둘이 만나 두 배 만나 빛이 팡 만모 팡 빛이 만모 팡팡 위쪽에서 빛이가 팡 만모가 팡. 네, 잘 만들었죠. 그래픽 괜찮죠. 뭔가 약간 어색은 하지만, 네,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도 AI가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나오는 되게 귀에 바로 꽂히는 이 음악도 AI가 만든 겁니다. 네, 이걸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딱 한 명이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네, 옛날에 이 정도를 한 10년 전만 해도 못해도 한 최소 몇십 명이 투입돼서 그래픽 작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4개의 AI 프로그램만 쓰면 제가 알기로 한 몇만 원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얼마든지 쌀과 관련된 콘텐츠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섭죠. 네. 요걸 보고 그 헐리우드의 되게 이제 억만장자가 바로 원래는 이렇게 헐리우드에 이렇게 큰 영상 산업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철회했습니다. 네. 이제 생성형 AI가 다 할 거니까 영상 쪽은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돼서 요것도 되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요건 이제 마지막 이제 장표인데 계속 제가 부득이 제가 구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구글 자료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게 좀 긴 영상이라 구글에서 아스트라라고 예전에 그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라는 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건 이제 상용화는 안 된 거고 연구 중인 건데, 네. 소리를 만드는 게 어디 있어라고 이제 카메라로 비추면 인공지능이 인지를 해서 지금 이게 그 소리 만든 스피커야라고 알려주는 거고, 화살표를 지금 짚으니까 저기 이름이 뭐야 하니까 지금 트위터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아직은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곧 나올 기술인데, 네. 지금 요 색연필 크레용을 보고 뭐 시를 하나 지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장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 또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지금 개발자가 작업하고 있는 코드를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니까 이게 뭐 하는 코드야 하니까 뭐 암호화하고 암호 푸는 코드야라고 설명 다 해주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다 AI가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도 그냥 되자마자 바로 나오죠. 네. 예전에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네. 이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 지금 이 사진 보고 여기가 어딘지 맞춰 보라고 하니까, 네, 런던의 킹스 크로스라고 되면 지금 좌표도 인식하는 거고 이미지 인식해서 위치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지나가면서 내 안경이 어디 있었지라고 물으니까. 네, 아까 사과 옆에 있었어라고 그냥 지나가는 영상인데도 보고 기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구글 글래스라고 구글이 만든 스마트 안경을 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서버 해서 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줘라고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올라갈 거야, 속도가 올라갑니다라고 한 거고. 요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예, 양자역학 설명하는 건데 요거 갖다 대니까 AI가 추측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쪽은 인형이고 한쪽은 살아있는 동물인데 이 둘이 해서 뭔가 이름을 지어줘 하니까 골든 리트리버랑 이제 호랑이 줄무늬라 해서 골든 스트립스 이렇게라고 한 겁니다. 네. 무섭죠. 네. 이건 아마 좀 생소하실 거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상용화 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술상으로는 이까지 지금 온 단계라,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저렇게 빠르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단계니까 네,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함을 제가 한 분씩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필요하실 수 있을까봐 네, 이렇게 직접 연락처 올렸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찍어주시고 네, 언제든 네,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임유당 이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와, 참 영상과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니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도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쌀 가공식품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출에 중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이걸 얼마나 발빠르게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AI를 잘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훨씬 더 본인들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쌀 플러스 포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도 저희가 잠시 무대를 꾸미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에 미리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우리 상품 판매하는 MD분들이 답변도 주실 예정이고요. 이제 사회자인 저는 잠시 물러나서 다른 사회자분을 모셔서 조금 더 이 업계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